자, 1번 문제부터 봐봅시다. 자, 각각을 이렇게 P, Q, R이다 라고 세팅을 해보죠. 그냥 미리 적어놨어요. 그러면 자, 이 P죠? P는 이거 다시 쓸게요. P는 이게 Q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오른쪽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Q이면 P다가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R이고 얘는 위에 거랑 똑같이 Q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R이 이렇게 왼쪽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R이면 Q이다가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집합을 각각 잡아봅시다. 자, 대문자로 쓸게요. 대문자 P는 이렇게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썼을 때 이렇게, 그리고 주권 R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R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이면 P에다가 참이죠. 그러면 이거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했을 때 이 동그라미 1번 상황을 한번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좀 떨어뜨려서 쓸게요. 그냥 자, Q이면 P에다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1번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이 식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한번 옮겨보자는 겁니다. 옮겼을 때 조금 더 쉽게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 A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Q부터 써봅시다. Q는 1, 6 이런 식으로 해를 수직선상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P가 지금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Q인데 이 Q보다 더 큰 이런 식으로 잡아먹혀야지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P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Q를 잡아먹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써봅시다. 각각 얘를 Q, 얘는 P,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야지 P가 Q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자, 지금 A가 1보다 왼쪽에 있죠? 만약 A가 1보다 오른쪽으로 와서 P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P가 여기 나와 있는 이 Q의 부분집합, Q가 P의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요. A가 뭐 해야 된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이 녀석이 지금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나타내 보면 이제는 R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로 볼 때 이 R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이것도 이 상황에 나타내는 걸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을 때, 자, R이라는 게 지금 B부터 O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Q에 지금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Q도 지금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Q가 이렇게 잡아 먹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엄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 R에 Q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Q가 R을 이렇게 쏙 잡아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려면 뭘 알아야 되냐. 지금 1이 B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 1이 B보다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Q가 그려져 버리면 R을 잡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R을 이렇게 쏙 잡아 먹으려면 이 1, 2, B보다 왼쪽에 와야 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따라서 이번엔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하, 얘가 최소값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주면 답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를 1번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 봤을 때 이 A랑 B가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문제도 봐보죠. 자, 2번 문제도 봐보도록 하죠. 세 조건 PQR이 뭐 이것들을 만족한다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는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되는 건데 이 절대값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끼리 더했을 때 0이 나왔네요.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거죠. A도 0, B도 0이니까 이거를 순서상으로 그냥 0,0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조건 Q의 진리집합도 한번 나타내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여기다가 A 빼기 B의 제곱이 0이 된다니까 이 B 말의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B랑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B여야지 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자,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A랑 B가 같은, 즉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같은 순서쌍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R도 봐볼까요? 자, 이것들을 만족하는 A랑 B의 값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이거는 밑에다가 쓰고 그냥 지울게요. 좀 공간이 살짝 애매한 감이 있어가지고. 자, R만 봐보면 절대값 A 더하기 B랑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 같다라는 게 지금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끼리 같다랑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게 양변을 제곱해 준 거랑 이렇게 똑같죠. 왜냐면 절대값이어서 두 값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니까 이게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한번 식을 전개를 해서 써봅시다. 좌변과 우변을. 그래서 각각 좌변과 우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자, a제곱 b제곱 다 소거해주고 마이너스 2ab를 넘겨주면 4ab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써보면 ab가 0, 둘이 곱해준 게 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리집합 R을 써보면 자, 순서상 a, 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때야 된다? a, b 둘이 곱해준 게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a, b가 0이라는 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집합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리집합들 구했으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 바로 그냥 바로바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기억번 봐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죠.
왜냐면 A랑 X좌표랑 Y좌표랑 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얘도 00으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서 오케이, 기억번은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번은 not P는 not R이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써보면 not R은 not P다 이렇게 써줬는데,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버리면 살짝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명제가 참이라는 말이나 이것의 명제인 P면 R이다가 참이라는 거랑 지금 서로 똑같은 말이죠. 여기. 그니까 이제 이 진리집합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는가만 따져주면 돼요. 볼까요? P랑 R의 관계를 보면, 자,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데 둘 다 0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보면 0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0이 이 R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P는 R의 부분집합이 됐다. 이거 맞죠? 그래서 니은보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박스가 쳐져 버리네. 자, 디귿법 봐봅시다.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요건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Q이고 R이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이고니까 교집합이죠. 그래서 Q와 R의 교집합이 필요충분히 조건은 P랑 같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Q랑 R의 진리집합이 P랑 같은가?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Q랑 R 교집합을 해보면 뭐가 돼야 된다? 그냥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써버릴게요. 자, 만약 여기다 적읍시다. 왜 그러냐면 A, B가 Q랑 R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A, B가 Q에 들어가니까 Q 자체가 지금 둘이 같은 거죠. A는 B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A, B가 R에 들어가니까 A, B는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B에다 A 집어넣으면 A 제곱은 0이 돼야 되니까 A도 0이 되고 B도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니까 이 Q랑 R의 교집합이 지금 0,0 하나만 나오는 집합이 되는데 얘가 지금 P랑 같죠. 그래서 Q 교집합 R이 P랑 같은데 이 P과 R이라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고 이 P의 집합이 이렇게 나니까 필요충분 조건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봐봅시다. 자, 명제가 저게 만족했을 때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A의 개수. 대우를 한번 써볼까요? 대우를 써보면, 자, 이거 앞에 거 먼저 써주고 부정을 해줘야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부정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거이면 그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게 대우가 되죠. 다시 쓰면 이거 인수분해까지 바로 해버릴까요? 아닙니다. 직이라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a의 제곱은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a, x 빼기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이것의 해는 뭐가 되냐. 자, 지금 이 기준이 되는 거, 이 x-a, x-2a 이 값 자체가 0이 만들어주는 기준이 되는 x좌표가 a랑 2a죠. 근데 a랑 2a라는 점이 있을 때 2a가 오른쪽에 오고 a가 왼쪽에 오나요? 아니면은 반대로 2a가 왼쪽에 오고 a가 오른쪽에 올까요? 알 수가 없죠. 만약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면 2 곱한 게 더 크겠죠. 만약에 a가 양수면. 근데 a가 음수면 2a가 왼쪽에 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 A가 0이 돼버리면 A나 2A나 0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A랑 2A가 있을 때 2A가 A보다 오른쪽에 와야 될지 왼쪽에 와야될지 아니면 두 값이 서로 같을지가 나뉜다는 거죠. 각각의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더 왼쪽에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해를 그냥 바로는 구해줄 수가 없고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줘서 해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각각의 세 가지 경우 다 해가 다른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 얘는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크면 자 A보다 2A가 더 크죠? 양수니까. 그래서 저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은 좀 이것보다는 여기 아래 있는 해를 그냥 여기 위에다가 구해 놓겠습니다. 자, 결론인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인수분해한 결과를 써버릴까요? 자, x 빼기 7 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4랑 7이니까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결론에 나와 있는 걸 P는 그냥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P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Q는 결론의 해를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X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리집합을 이렇게 각각 적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P고 결론의 진리집합이 Q잖아요. P가 뭐야 써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이것도 그냥 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뭐 7이 여기쯤 있다 라고 생각을 요렇게 한번 쭉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지우고 Q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 다음에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뭐 안돼. P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일단 A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A가 0보다는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0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2A 해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만약 P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일단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2A가 A보다 왼쪽에 올 거예요. 근데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 7이 2A보다 더 오른쪽에 있던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2A는 여기다 쓸까? 따라서 2A는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A가 양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0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보니까 a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따라서 a는 이거 만족하는 거 1, 2, 3으로 3개가 나오죠. 아하, 그래서 일단 3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도 한번 봐볼까요? 이번엔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0이면 a나 2a나 0으로 똑같죠. 그래서 x-a, x-2a 둘에 곱해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의 해는 그러니까 그냥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의 해인 x는 0이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에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는 뭐가 된다? 그냥 0 하나만 있는 집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q라는 집합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 똑같죠? 달라질 게 없죠. 그럼 이거는 뭐 굳이 수직선도 그려볼 필요가 없이 이 0이라는 애가 이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굳이 수직선까지 안 그려봐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a는 0은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거니까 여기서 a가 0인 경우에는 총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총 4개를 찾아준 겁니다. 가능한 정수 a를. 그럼 마지막 경우에 a가 음수인 경우도 봐봐야 되겠죠?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a가 음수면 이번에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2a가 a보다 왼쪽에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p라는 애도 또 구해보면 이번엔 p가 2a가 더 왼쪽에 오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집합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자 위에 거랑 사실 다를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x 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이 경우에도 자 식만 봐서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되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이렇게 7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p가 지금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는 왼쪽에 와야 돼요. 0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a가 일단 0보다는 왼쪽에 와야 되고 q가 p 안에 이거 여기 지금 이게 q잖아요. p가 q 안에 쏙 들어오는 식으로 되려면 나머지 나와 있는 이 한 점 2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으로 와야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처럼 이 p라는 애가 q 안에 쏙 들어오는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4랑 2a가 있을 때 2a가 더 클 때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거나 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여기 위에서죠. 여기부터 a가 0보다 작다라고 깔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두 개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총 3개, 1개, 2개가 나왔으니까 답은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총 6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수직선에서 찾아보는데 바로는 진리집합을 구할 수가 없고 a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진리집합이 다르게 나오니까 3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그 각각의 경우를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다 더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봐보도록 합시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저것이 있다.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여라. 근데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 p다. 그리고 p는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다라는 건 여기다 써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이다라는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냥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도 충분하겠죠. 그래야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나머지 값들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이차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얘를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운 거죠. 2차 함수의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러므로 최소값인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풀어봐야 되겠죠. 이거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인수분해 해주면 자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 지금 이 2차 부등식이랑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해죠. 근데 정수라 그랬어요. a, b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는 모두 3개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5월 또는 2라고 0 또는 1 이렇게 총 3개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 정보들을 얻어낸 거예요. a는 3개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자, 두 번째 봐보죠.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다 라는 말이죠. q는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p는 이거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조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리집합을 일단 구해보고 생각을 합시다. 포함관계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이것들을 각각 대문자 P, Q라 놓자.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P면 not Q에다가 참이니까 P가 Q의 not Q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데, 자 여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p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p다 라는 건 이 p가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값들이 그냥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p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수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Q의 여집합도 뭐다? 이것도 실수 전체 집합이겠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 Q의 여집합이 더 큰 거잖아요. 실수 전체의 집합보다 더 큰 건 실수 전체 집합밖에 없겠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Q는 뭐다? Q는 그냥 공집합이라는 거죠. 자, Q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Q는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Q가 공집합이라는 말은 이 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가 해가 없다라는 말이죠. 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없으니까 공집합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해가 없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 이거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 판별식, 자 짝수 판별 써볼게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어때야 된다? 그렇죠,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인수분해 했을 때 b 마이너스 3, b 더하기 3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자 써보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죠. 5개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A가 지금 여기서 3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5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곱배 법칙이죠. A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개고 B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니까 3 곱하기 5에서 15개가 답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봐보도록 하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 이 명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대우를 이용해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냥 해석은 사실 이 문장만 봐서는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쓰면 A가 A의 원소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A에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나의 대우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단 이 0이 A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0은 A죠. A에 속하죠. 그러면
0의 제곱 빼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이 마이너스 2가 A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냐? 더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 계산해보면 2인데 얘도 A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2의 제곱에 2를 해주면 2가 나와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0, 마이너스 2, 2, 이 세 개가 이 A의 원소에 속하니까 0, 마이너스 2, 2, 이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2, B 이렇게 원소가 4개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놔보죠.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B가 A에 속하잖아요. B가 A에 속하니까 B의 제곱 빼기 2도 A에 속하죠. 근데 B의 제곱 빼기 B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랑은 똑같아야 되죠. 왜냐면 A의 원소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B의 제곱 마이너스 2도 B에 속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2 아니면 B가 돼요. 가까이 경우에 다 나눠봅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인 경우, 그러니까 B의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A가 0,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총 2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2가 0이고 이 0이라는 건 이미 A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문제 조건에 해당되는 집합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B의 제곱 빼기 2가 이번엔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B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집합 A가 0, 마이너스 2, B 이렇게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B제곱 빼기 2가 이번에 2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또 B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여기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X에다가 보기 좋게 그냥 X자를 펴버릴까요? 자, 이 경우도 될 수가 없죠. 왜? 이미 이 마이너스 2랑 2라는 원소는 B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2랑 B랑 이 세 개가 다 달라야 되는데 같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수가 없어서 이 경우도 탈락.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B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하면 B 마이너스 2 B 플러스 1 둘이 곱해준 게 0인 경우가 되는 거겠죠. 이때 B는 마이너스 1이면 집합 A를 써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1로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이거 오케이, 이거 문제 가나다에 뭐 틀리지 않는 맞는 A를 구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2인 경우 B가 2일 수는 없죠. 이미 위에서 했던 것처럼 2라는 게 A의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따라서 답이 2 더하기 1개에서 3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게 핵심이겠죠. 일단 3개 구해놓고 이 남아있는 하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B도 A에 속해야 돼서 이 3개 중에 하나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니까 이 4가지 경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집합 A의 경우가 이렇게 2개, 이렇게 1개, 총 3개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